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진나라 멸망에 이어서부터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 중국은 다시 분열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 분열의 과정에서 서로 이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게 되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이 고조라고 하는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를 물리치고 항우도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물리치고 이 중국을 재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유방은 본인이 굉장히 뛰어나고 힘이 셌다라기보다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체제, 전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처음에 고민을 할 때 실시한 제도가 뭐냐면 바로 군국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군국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도표에 보이는 것처럼 이 수도는 황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가까운 지역, 지방은 군현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누구를 보낸다? 지방관을 보내는 거예요. 군현제라는 것 자체가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다스리게 되고 멀리는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제후들에게 너는 이 지역을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땅을 떼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 지역은 봉건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는 군현제, 9년제를 실시해서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먼 지역은 봉건제, 제후를 임명해서 다스리게 하는 제도를 봉건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바로 군국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한나라를 만든 한 고조가 실시한 정책입니다. 근데 이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무제입니다. 한무제. 한무제는 이 지방의 이제 힘이 좀 세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의 제후들의 힘을 약화를 시켜서 이 제후가 다스리던 지역까지도 전부 다 뭘 실시하려고 했다? 군현제를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무제는 다시 군현제를 확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멀리 있던 제후의 권력은 제한을 시키고 중앙 집권 체제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진나라는 무슨 사상이었다고 했습니까? 진나라는 법가 사상으로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했죠. 근데 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나라였기 때문에 법가만을 이용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너무 진나라를 따라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를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건의한 사람이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나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태학을 만들게 되고 여기서 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 오경 박사를 두게 됩니다. 그 다음 진나라의 진시황에 못지않게 이 한무제도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북쪽의 흉노를 몰아내고 베트남 북부의 남월과 고조선을 정복한 후에 군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흉노가 이 진나라 때도 되게 중국으로 쳐들어와서 괴롭혔지만 한나라 초반에도 되게 많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흉노를 막아내기 위해서 한무제는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서쪽에 있는 곳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건 더 알기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이 한무제는 서쪽에 있는 대월지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 흉노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흉노를 공격하고자 장건을 서역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월지는 이 당시에 이미 새로운 땅을 차지하면서 살고 있었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맹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건은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파견이 되긴 했지만 그걸 목적 달성은 못한 거죠. 동맹을 못 맺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장건이 굉장히 긴 길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 길이 바로 무슨 길이냐? 비단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는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내고 서쪽으로 가는 길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건이 왔다 갔다 한 길이 바로 비단길이 됨으로써 동서교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비단길을 따라서 서양에 있던 포도, 석류, 호두, 불교 같은 것들이 중국에 전해지게 되고 중국의 비단이 저기 서양의 유럽에 있는 로마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 길이 비단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비단길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전쟁을 여러분 많이 하게 되면은 국가에 돈이 엄청 쓰이겠죠. 병사들도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갑옷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전쟁 중에 뭐 소모품 같은 거, 철제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병사들은 원래는 농사 짓던 사람들이 전쟁에 출전하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으면은 국고가 고갈되는 거예요. 세금도 많이 안 내게 되고. 그러니까 이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가 무슨 제도냐? 바로 전매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전매제라는 것은 중요한 물품을 국가만이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독점해서. 그래서 이때 한나라가 이거는 국가가 판매만 할 수 있다라고 지정한 게 소금, 그 다음 철, 술, 이거는 민간인들이 만들어서 못 파는 거예요. 국가만이 담당하고 팔 수 있다라는 거. 그 제도가 무슨 제도다? 전매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잘 나가던 한나라는 한무제 사후에 외척들이 서로 이제 권력 다툼을 시작하게 됩니다. 권력 다툼을 시작하게 되면서 국력이 점점 쇠퇴하게 되고 이때 외척 중에 한 명이었던 왕망이라는 사람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을 건국했지만 되게 짧게 있었어요. 곧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광무제가 등장해서 한나라를 재건하게 되는데 다시 만들어서 뒤에 생겨난 한이다라고 해서 후한이라고 합니다. 후한 초반에는 또 이렇게 정치가 잘 됐지만 후한 말기로 갈수록 다시 외척이나 황간 등이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서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지방에서는 지방의 높은 사람들을 이때 뭐라고 하느냐, 돈 많은 사람들, 호족이라고 합니다. 호족. 그래서 이 호족들이 농민들의 토지를 다 사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대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땅이 없던 농민들은 또 멸망을 하게 되겠죠. 어렵게 되니까. 그러면서 살기 어렵게 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대표적인 반란이 무슨 반란이냐? 바로 황건적의 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들이 일어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후한도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한나라는 이 한자에서 보듯이 이때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 중국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이 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교를 정치, 통치 이념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데 한나라 때 유행했던 이 유교를 뭐라고 하느냐, 유학을 훈고학이다라고 합니다. 훈고학. 유학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나라 때 유학은 훈고학이다. 그 다음 굉장히 유명한 역사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마천이 만든 사기가 편찬됩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는 연도별로 기술한 게 아니라 주제별로 서술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기전체라고 하는데 본기는 왕의 이야기예요. 왕의 기록과 그 다음에 제후의 기록과 인물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열전. 그래서 앞에 기자와 본기의 기자와 열전의 전자를 따서 뭐라고 한다? 기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기, 세가, 열전, 서, 표로 5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뭐다? 사마천의 사기고 기전체의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한나라 때는 이 종이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채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기록을 하게 되면서 학문과 사상이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죠. 그 다음 불교가 원래 여러분 어디 거예요? 인도 지역에 있었던 거잖아요. 인도 지역에 있던 것이 중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길이 뭐냐? 아까 전에 장건이 왔다 갔던 비단길을 따라서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한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굉장히 압축된 내용이에요. 한나라도 정말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했던 나라인데 여기 있는 내용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선생님이 중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정치 제도 중심으로 한번 흐름을 정리를 해보세요. 있었던 나라들 이렇게 쭉 정리하고 각 나라가 취했던 넓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활용했는지 여기다가 정리를 해서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